네, 이번 한 주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엔 맞짱 토론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경진, 이상일 두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야당이 좀 비토권을 악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실제 적임자가 좀 없었던 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의견이요? 글쎄 이제 이게 기본적인 자세나 어떤 철학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첫째는 애시당초 이 법을 입법할 때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이 공수처장이 되도록 하겠다. 이래서 7명 중에 이제 6명의 찬성을 얻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뭐 굳이 지금 야당 추천위원 두 분이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는데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가서 들어가 보면 변협에서 추천하신 세 분이라든지 또 이제 일부 한두 분 같은 경우는 실은 보면 큰 하자는 없고 여러 가지 공수처 운영에 적절한 자질과 품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굳이 반대를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사실은 회의가 뭐 한 열 몇 시간 정도 하다가 지금 이제 2차 회의 하다가 결국 이제 일단 결렬 선언하고 지금 이게 종결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끝까지 해볼 여지는 없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정말 무제한 끝장 토론할 여지는 없었을까? 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면 3차 회의, 4차 회의를 해서 추가로 한두 분 더 모집을 한다든지 몇 분 더 모분수를 모집을 해서 추천위원회를 계속 갈 여지는 없었을까? 그런 점에 비춰본다면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은 있습니다. 네, 협상의 아쉬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그러니까요.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랬죠. 아마 쉽게 결론이 안 날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다시 좀 추천을 해서 다른 후보들을 대상으로 좀 더 검증도 하고 소위 공통분모를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한 번, 두 번 해보고는 아예 안 된다 하고 끝내는 거. 그리고 나서 여당이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 부여된 비토권을 없애겠다,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단 약간의 요식행위를 밟고 나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법을 바꿔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안 치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당이 이렇게 모든 걸 지금 다수의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 이건 정말 이건 민주주의의 정면으로 배반되는 겁니다. 이게 다수결의 원칙이 다 민주주의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정말 끈기 있게 해야죠. 그러니까 뭐 교황 선출하는 방식, 콘클라베 방식으로라도 그래 이번에 1차로 추천된 분들 중에 적합한 분 없으면 좀 다시 추천 받아서 해보자 이렇게 갔어야죠. 네, 이렇게 말씀을 조금 네. 보충 네. 말씀을 드리면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제 변협에서 추천하신 분 중에 헌법 수석 재판연구관 하는 지금 김진욱 재판연구관이나 아니면 권익위 부위원장 하고 있는 이건리 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두루두루 지금 현직에 있고 또 한 분은 판사 출신이고 한 분은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이제 굳이 뭐 변호사 활동을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특별한 하자는 없어서 이게 조금 아마 다시 회의가 열린다면 야당 추천위원님들도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고려를 더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제 생각은 네. 국회의장이 추천위원들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어요. 국회의장이 정말 훌륭한 분을 찾고자 한다면 여당이 저렇게 법을 바꿔서 이 법 제대로 시행도 안 되는데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법을 바꿔서 하는 게 그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장이 딱 중심을 잡고 의장이 추천위원들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해서 일단 뭐 기존에 계신 분들 4명 정도로 압축돼서 한번 이제 표결을 한 거고 뭐 그분들로 안 된다면 다시 좀 추천을 받아서 좀 하자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짧게 다시 정리를 하면요. 야당의 반발에도 25일 법사위를 거쳐서 다음 달 2일에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고요. 민주당은요. 국민의힘은 공수당 후보를 재공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현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1차에서 추천된 분들 중에 적합한 분들을 못 찾았다면
다시 2차, 3차라도 공모를 해서 추천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검증을 하고 해서 거기서 선택을 하는 게 맞지. 1차 안 되니까 이제 법을 바꿔버리자. 국민들이 그건 납득하겠습니까?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네. 네. 그러니까 법 개정하는 것도 실은 지금 국회법에 보면 안건 조정 신청을 하면 그게 아마 120일인가 180일인가 그냥 묶여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부나 여당에서는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연말 안에 지금 출범을 시키겠다 이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여당에서 안건 조정 신청을 하는 순간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워낙 정치적인 논란, 최근에 특히 법무부하고 검찰 사이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갈등이 대단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의 맥락 속에 있다 보니까 공수처장의 어떤 추천이라든지 공수처장의 임명도 법을 바꿔서 만약에 개정을 해서 임명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정쟁이 대단히 크게 갈 소지들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새로운 개정법안에 대해서 안건 조정 신청하면 더 어떻게 할 여지도 없이 한 뭐 180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한 6개월 이상 자연스럽게 지금 수년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또 국회의장이나 당대표들이 좀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서 뭔가 좀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찾아보면 좋은데 지금 만약에 여당이 이제 다수 의석을 내세워서 법 개정을 뭐 강행한다면 뭐 야당으로서는 사실 특별히 지금 막을 방법은 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강한 어떤 장외 투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장애투쟁 이야기는 나왔지만 지금 뭐 야당이 장애투쟁으로 간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원내 지도부가 밝힌 적은 없고요. 네네.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장외에서 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다. 다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국민들께서 지금 여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이제 법 개정 이야기까지 공개적으로 하고 25일 날 국회 법사위에서 소위 열어가지고 그 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들 자기들이 골라서 이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이 의도인데 국민들이 이거를 지지할까요? 여당이 저렇게 나올수록 아 여당이 다수의 행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은 야당은 여당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민께 알리는 그런 홍보 투쟁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야당에서 공수처 추천위원을 이렇게 추천해주는 요 절차가 너무 늘어졌거든요. 보면 네네. 그게 늘어지면서 사실은 출범이 법에 정해진 기일보다도 훨씬 지금 늦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법 개정 카드라든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야당 쪽에서도 기왕에 공수처장 출범하기로 지금 어쨌든 법은 성안이 돼 있고 출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두 분 위원들께도 가급적이면 완벽한 후보를 찾기는 사실은 어려운 노릇이니까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회의에 좀 임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어떤 이 야권 내부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네. 아마 여당도 이 법안 강행하기는 새로운 법 개정을 강행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대로 지금 추천된 분들 10분이었잖아요. 네. 그분으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하면 재공모를 해서 다른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게 그런 소위 말해서 인내심을 여당이 발휘해 줘야죠. 그러니까 여당이 그걸 택하느냐 아니면 1차로 끝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법 개정해서 이렇게 가겠다. 여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 여당이 과연 공수처 출범 시작할 때 여당이 많은 의심을 갖고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았는데 이번에 여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그 의심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당 스스로 입증할 거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법 개정이 되면은 연내 공수처 출범이 가능할까요?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법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게 대통령한테 가서 결국은 공포하고 이제 이게 시행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예, 그다음에 말씀이시죠?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임명된 어떻게 보면 공수처장이 또 밑에 차장이라든지 밑에 직원들 또 검사 임명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이러나 저러나 연내 출발은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들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서로 힘겨루기 하는 과정인데 결국은 아마 회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지금 1차, 2차 회의처럼 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3차, 4차 회의도 간다 이러면 그때는 국민들 입장에서 또 언론이나 여론 입장에서도 여당이 법을 개정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현재의 제도나 시스템이 비교적 잘 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같은 의견이시죠? 이번에 그 대한 변협에서 추천한 분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분들에 대한 제가 깊이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변협 이제 회장이 당연직 추천위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야당 쪽에서는 의심을 할 그런 소지가 있어요. 아, 친여 성향이구나. 이런 의심을 1차 회의가 이제 소위 말해서 난항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1, 2차를 거쳐서 난항을 겪었는데 그래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좀 더 논의를 또 회의를 더 해서 논의를 하자 그랬더니 그 변협 회장 소용없다. 이걸로 끝내자. 종결하자. 이렇게 하시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안 그래도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는 헌법에 근거를 둔 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꾸 공수처를 지금 정권이 서두르니까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의심이 계속 더 커지는 상황인데 변협 회장도 그렇게 나오니까 그럼 변협에서 추천한 분들에 대해서 또 의심을 하게 되고 이런 구조란 네. 말이니까 신뢰가 지금 부족한데 중심을 잡아줄 분들이 오히려 친여 성향으로 이렇게 기우는 모습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요, 이 공수처와 맞물려서 지금 연말 정국 아닙니까? 예산 정국인데요. 12월 2일까지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매년 통과가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지금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러나 저러나 만약에 12월 2일까지 통과가 안 되면 정부에서 제안한 예산안이 그대로 지금 본회의에 자동 상정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동 상정되면 의장이 하시라도 표결에 붙이면 지금 여당이 거의 180석 가까운 네. 상황이니까 그냥 당연히 통과거든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삭감하고 싶은 예산, 견제하고 싶은 예산, 그다음에 필요하면 또 경우에 따라서 증액하고 싶은 예산들 단 하나도 지금 반영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야당이 쉽게 어떻게 보면 큰 협상력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공수처법 개정 문제를 만약에 지금 현재 여당이 매우 강하게 해서 실제 현실 개정 작업까지 들어간다면 네. 이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극한적인 아마 정치 대립이 있을 수 있어서 거기에 예산안 문제가 같이 딸려서 아마 극한 대립의 어떤 이 흐름으로 들어갈 것 같고 그러지 않는다면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타협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예산 문제는 사실은 12월 2일 법정 처리 기한이지만 또 한 일주일 정도는 넘겨서 처리된 적도 많아요. 네. 이 정부 들어서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긴장이 좀 고조되면서 예산의 불똥이 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국민의힘이나 다른 야당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좀 더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요. 대신 이제 심의를 하다 보면 약간 처리 기한이 좀 법정 시한을 못 맞출 수도 있죠. 그러나 예산은 예산대로 처리하면서 가능한 한 여야가 정말 연말에 국민들한테 뭔가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각오만 있다면 네. 그리고 특히 여당이 대통령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협치. 오늘 또 박병석 국회의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 네. 추모하면서 협치 통합 이야기했는데 말씀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 협치가 뭡니까? 소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서 여당이 인내심 발휘해서 자기들 뜻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소수 정당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뭔가 공통분모 찾아가지고 접점의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여당의 인내심에 달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다음 주 초에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주재하기로 했는데 중재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중재안이 나와줘야 하고요. 네. 그게 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상이고 또 사실은 타협이 이루어져야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야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권에 대한 신뢰가 낮은 이유는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반대를 너무 많이 한다. 지금 이 점이기 때문에 네. 야권에서도 조금 어떤 자세나 마음을 좀 돌려서 어떻게든지 타협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동의가 좀 어려운 것이 예를 들자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야당이 이렇게 가면 정말 더 전세 월세 대란 난다. 집값 더 폭등된다. 이 우려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네. 정부가 완전히 우격다짐으로 소위 말해서 수의 힘으로 그걸 전격 통과시키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 난리가 어디서 났습니까? 이게 정부 여당 책임이에요. 야당의 목소리 반영하고 신중하게 했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지금 협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왜 그럽니까?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그대로 밀어붙이니까 협치가 안 돼요. 그런데 밀어붙여서 정말 제대로 된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여당의 정말 마음가짐 자세가 중요하다.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고자 하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그게 독재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그 임대차 3법과 전월세 지금 대란 얘기를 마침 해주셨는데요. 어제죠, 이 전세 대책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24번째 지금 대책인데요, 부동산 대책인데 과연 이 전세난을 잡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시장에 물어보면 벌써 이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매우 냉소적입니다. 당사자들이 네. 특히 집 없는 분들이 지금 아파트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수도권에 집 없는 분들이 또 찾고자 하는 전세 월세도 다 아파트인데 정말 그 영업이 잘 안 되는 모텔, 호텔, 그다음 빈 상가, 빈 좀 지역이 주거하기는 좀 불편한 이 주택들 네. 이거 해서 임대주택으로 만들어서 공급한다고 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매우 그 호응이 좋다 그러는데 어떤 분의 민주당 이야기만 들으니까 호응이 좋겠죠. 그다음에 김태년 원내대표 민주당 아주 새로운 형태의 주거다. 그럼 그분들부터 거기 들어가 살아야 돼요. 장관들하고 민주당 의원들부터. 자기 집 팔고 그리 들어가서 그분들 그러면 그 분양받도록 임대 아니고 분양받도록 해도 국민이 박수 칠 겁니다. 호텔방 개조할 때 방 두세 개 더 터가지고 더 넓게 하는 것도 국민들이 찬성할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말이죠. 민주당의 미래 주거 추진단장 진선미 의원 이분이 국토교통위 위원장이에요.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 형태로도 질 좋은 주거 마련할 수 있다. 본인이 아파트 버리고 그렇게 들어가 먼저 살면서 몸소 실천을 한다면 국민들이 그 말의 진정성을 아마 믿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나서 좋은 데니까 들어가 살라.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분들이 4인 가족 데리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11만 4천 가구 정도 네. 공급한다는데 서울의 아파트 한 2천 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고 가지고 전월세난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매우 냉소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24전 24패 또 이렇게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글쎄, 조금 어려운 측면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집을 지어서 특히 필요로 하는 아파트를 지어서 이걸 임대용으로 공급하는 데는 사실은 부지 마련도 순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건설도 시간이 걸리고 결국은 이제 현재 비어 있는 공실이라든지 공 건물에 또 공 사무실을 이렇게 매입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분명히 이제 일정 정도의 수요를 충족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 졸업한 젊은이들 중에 주거가 없는 사람들, 아직은 결혼을 안 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이제 수요가 충족이 될 텐데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한 30대, 40대 결혼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뭐 이런 정도 상황이 있을 때 그분들의 어떤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정부가 이게 최선을 다해서 현재의 상황을 맞춰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부가 시장을 만능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정권이라도 그건 다 마찬가지 상황들이고, 그래서 그 점은 정부의 애로사항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부동산 민심이 또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만간 이제 정부의 소폭 개각이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또 추미애 장관이 교체를 건의를 했다고 하죠. 이낙연 대표가요, 문 대통령에게. 이 부분, 이 교체 가능성 실제로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이 굉장히 장기간 재임을 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관을 오래 하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시중에 뭐 어느 정도 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면 충분히 아마 교체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 근데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 문제는 대단히 지금 복합적이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여권 내부에서도 정무적으로 판단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추미애 장관이 전에 민주당 당대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사법개혁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또 사법개혁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지점도 있고, 이래서 저 아마 대통령께서 어떤 결단을 내리실지는 사실은 그거는 뚜껑을 까봐야 알 수 있는 문제지 지금 예측되는 상황은 전혀 아닌 네. 것 같습니다. 저는 진작에 10번이라도 교체돼야 할 마땅한 분인데 문재인 대통령 절대 교체 안 할 겁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두고 갈 거예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교체하면 부동산 실패 자인하는 셈이 되는 거고, 추미애 장관 교체하면 역시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 그게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교체 안 할 거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정승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테니까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잘하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 잘못 인정하고 그때 교체하고 다른 더 훌륭한 분들 이렇게 그 자리에 앉혀서 더 좋은 정책 폈다면 국민들이 더 박수 보낼 겁니다. 지금이라도 많이 늦었지만 잘못은 인정하고 바꿀 분 바꾸고 좀 그렇게 대통령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엔 안 하실 겁니다. 어렵다고 네. 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뉴스엔 맞짱 토론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